한유진의 하루는 고요함과 단조로움으로 채워져 있었다. 29의 그녀는 도시 외곽의 낡은 빌라촌에 자리한 작은 작업실에서 도예가로 일했다. 아침 해가 창문을 비집고 들어올 때면 그녀는 이미 물레 앞에 앉아 있었다. 흙이 손끝에서 회전하며 빚어지는 소리, 유약이 마르는 냄새, 가마 속에서 도자기가 익어가는 고요한 침묵만이 그녀의 공간을 채웠다. 그녀의 아담한 아파트에는 식탁 위에 단 한 벌의 식기만이 놓여 있었고, 그마저도 대부분은 차가운 편의점 음식이나 직접 만든 샐러드로 채워졌다. 웃음소리나 음악은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마치 그녀가 빚어내는 백자처럼 투명하고 담담했지만 동시에 깨지기 쉬운 위태로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유진은 세상과의 단절을 자초하는 듯 했다. 그녀의 소통 방식은 흙과 불, 그리고 침묵을 통한 것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신비롭고 차가운 도예가라고 불렀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과 슬픔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왼팔에는 늘 긴 소매옷을 입어 가리려는 희미한 화상 흉터가 있었다. 어릴 적 사고로 생긴 상처였는데 그녀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불현듯 떠오르는 기억의 파편들에 시달리곤 했다. 그 흉터는 단순한 피부의 흔적이 아니라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아물지 않은 상처의 상징이었다. 어느 날 저녁, 작업실에서 늦게까지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다.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는 거리는 인적이 드물었다. 유진은 늘 그랬듯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빗물 고인 길 한쪽에서 작고 검은 그림자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새끼 고양이였다. 털은 비에 젖어 엉망진창이었고 추위에 웅크린 채 가늘게 울고 있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변에 버려진 듯한 모습이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지갑에는 내일 식사를 해결할 돈만이 겨우 남아 있었다. 빠듯한 생활비 때문에 고양이 한 마리를 돌볼 여유는 사치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축축하고 차가운 고양이의 몸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양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아가야, 많이 추웠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고양이를 들어 올렸다. 작고 연약한 온기가 그녀의 손바닥에 전해졌다. 유진은 곧장 집으로 향했다. 비를 맞은 몸을 수건으로 닦아주고 급하게 편의점에서 사온 참치캔을 그릇에 담아 내밀었다. 고양이는 허겁지겁 참치캔을 먹어치웠다. 유진은 고양이가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차가웠던 그녀의 공간에 작은 생명의 온기가 퍼지는 순간이었다. 이 작은 것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모든 광경은 우연히 그 골목길을 지나던 김민준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번잡한 도시 생활에 지쳐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 한적한 동네를 찾은 젊은 소설가였다. 밤늦게까지 영감을 찾아 거리를 헤매던 그는 골목길 어귀에서 한 여인이 비 오는 날 버려진 고양이를 돕는 모습을 목격했다. 낡은 작업복 차림에 얼굴에는 피곤이 역력했지만 고양이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따뜻했다. 그는 유진의 순수하고 선한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세상에 아직 저런 사람이 존재하다니. 민준의 마음속에 그녀의 조용한 뒷모습과 따뜻한 손길이 오랫동안 각인되었다. 그는 그녀가 살아가는 공간과 삶에 대해 묘한 호기심을 느꼈다. 유진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다. 그녀의 작업실 한쪽 벽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유진과 자상해 보이는 부모님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진 아래에는 찢어진 신문기사 조각이 숨겨져 있었다.
재벌가 상속 분쟁, 가족 비극으로 비화, 어린 딸 행방묘연. 그녀는 그 신문 기사를 읽을 때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 기사는 그녀의 부모님의 죽음과 그녀가 가족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이유를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비극의 진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그 기사가 언젠가 그녀의 삶을 다시 흔들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살았다. 그 불안감은 마치 그녀의 삶을 짓누르는 거대한 그림자 같았다. 그녀는 그 그림자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다. 한유진의 고요한 일상은 늘 그랬듯 정해진 궤도를 따라 흘러가는 듯 했지만 물밑에서는 거대한 파열음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가 품고 있던 과거의 비밀, 즉 재벌가 상속 분쟁과 부모님의 비극적 죽음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는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고양이와 함께하는 소박한 삶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유진은 작업실에서 막 구워낸 도자기를 식히고 있었다. 고양이는 그녀의 발치에 몸을 비비며 만족스러운 듯 가르릉거렸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 표시에는 낯선 번호가 찍혀 있었다. 유진은 평소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의 수화기를 들었다. 한유진 씨 되십니까? 박미경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사무적이었다. 박미경, 유진의 머릿속에 흐릿한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그녀의 외할머니였다. 부모님의 사고 이후 외할머니 박미경은 유진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고 유진은 그녀의 존재를 거의 잊고 살았다. 가족 사진 속 희미한 미소만이 그녀의 외할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유일한 단서였다. 박미경 여사님께서 위독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손녀분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중으로 병원으로 와주십시오. 변호사의 말은 단호했고 그 뒤에는 중요한 조건이 붙었다. 다만 여사님께서 한유진 씨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반드시 남편과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하셨습니다. 마지막 소원이십니다. 유진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남편과 동행하라니 그녀의 심장이 발이 묶인 듯 쿵쾅거렸다. 과거 외할머니가 홀로 지내는 자신을 걱정하며 결혼에 대한 압박을 가했을 때 유진은 순간적인 거짓말을 내뱉었다. 외롭고 힘들었던 삶을 감추고 싶었고 더 이상 외할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마음에 충동적으로 남편이 있어요 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그 거짓말이 이렇게 비수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병원이라는 단어에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득해졌다. 부모님과의 마지막 기억도 병원이었다. 그곳은 유진에게 아픔과 상실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외할머니는 그녀의 부모님에 대해 그리고 가족의 비밀에 대해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대로 외할머니를 잃으면 그녀의 과거는 영원히 미궁 속에 갇힐 터였다. 유진은 즉시 머릿속으로 아는 사람들을 떠올렸지만 아무도 남편 역할을 해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녀는 늘 혼자였고 자신의 삶에 타인을 끌어들이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이제 와서 부탁할 만한 지인도 없었다. 시간은 촉박했고 외할머니의 상태는 위급했다. 그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그녀는 낡은 작업실을 멍하니 둘러봤다. 흙반죽, 건조 중인 도자기들, 그리고 자신의 발치에서 잠든 고양이.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위태로운 현실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고립된 삶을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부모님의 환한 미소가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다. 엄마, 아빠,
나 어떡해. 유진은 고양이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섰다. 갈 곳이 없었다. 그녀는 무작정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내면은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외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박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평온했던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이제 그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문제에 맞서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해야 했다. 한유진은 절망감에 휩싸인 채 밤거리를 헤매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누구에게 부탁하지 이런 황당한 부탁을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 그녀는 모든 지인을 떠올려 봤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늘 혼자였던 삶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더욱 그녀를 고립시켰다. 외할머니와의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그분만이 그녀의 과거,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알려줄 유일한 실마리였다. 그녀는 무작정 걷다가 지난번 비 오는 날 길고양이를 발견했던 그 골목 어귀에 다다랐다. 문득 그날 고양이를 돕던 자신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흐릿한 기억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던 묘한 호기심과 따뜻함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다. 어쩌면 그 사람이라면 유진은 용기를 내어 그날 그 남자가 앉아있던 카페로 향했다. 늦은 시간이라 손님은 거의 없었고 창가 자리에는 한 남자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 골똘히 쓰고 있었다. 바로 김민준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서 영감을 찾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이 카페를 찾아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들의 사연을 상상하며 글을 썼다. 그는 유진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지만 평소처럼 무심한 척하며 자신의 작업에 집중했다. 유진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민준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망설이다가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저기요, 죄송하지만 혹시 지난번에 이 근처 골목에서 고양이 도와주신 분 맞으신가요? 민준은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반가움이 스쳤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 네, 제가 맞는데요. 유진은 민준의 차분한 목소리에 겨우 용기를 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고 아무도 듣지 못할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얼굴은 잔뜩 상기되어 있었다. 실례인 줄 알지만 딱 하루만 제 남편인 척 해주실 수 있나요? 민준은 그녀의 황당한 제안에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 그는 당황했지만 곧이어 유진의 눈에서 절박함과 불안감을 읽었다. 그의 소설가적 직감이 발동했다. 이 여자, 뭔가 보통 사연이 아니야.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강렬한 이야기를 감지했다. 제 외할머니가 위독하신데 제가 예전에 결혼했다고 거짓말을 해버려서요. 마지막 소원이 남편이랑 같이 오는 거라고 하셔서. 유진은 얼굴을 붉히며 더듬거렸다. 그녀의 말투는 어눌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민준에게 전달되었다. 민준은 잠시 고민했다. 이런 기이한 요청은 살면서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절박함과 그날 밤 고양이를 대하던 따뜻한 손길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게다가 소설가로서 이런 흥미로운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렇게까지 황당한 부탁이라면 무슨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는 겁니까? 민주는 그녀의 말을 들어보려 했다. 네, 사실
저희 부모님에 대한 비밀이 외할머니에게만 있거든요. 제가 그 진실을 꼭 알아야 해요. 유진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비극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민주는 그녀의 눈빛에서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비밀의 존재를 감지했다. 이 모든 대화를 카페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듣고 있었다. 그는 김민준의 친동생이자 국내 굴지의 법률 회사에서 일하는 엘리트 변호사 강준영이었다. 준영은 우연히 형을 만나러 왔다가 형과 유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는 형의 즉흥적인 성격과 낭만적인 행위를 늘 못마땅하게 여겼다. 유진의 황당한 제안과 형의 호의적인 태도에 준영은 미간을 찌푸렸다. 저 여자 뭔가 수상해. 형이 또 이상한 일에 휘말리는 거 아니야. 그의 직업병인 의심과 분석 본능이 발동했다. 강준영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는 곧바로 유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산적인 생각이 가득했다. 그의 법률 회사인 AS캐피탈은 최근 파산 위기에 처한 재벌 기업의 자녀 자산 처리를 맡고 있었는데 그 재벌 기업의 계보 중에는 박미경 여사의 이름과 함께 그녀의 사라진 손녀에 대한 소문이 떠돌았다. 준영은 유진과 박미경 여사 그리고 과거의 사건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HS캐피탈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준영은 유진의 말 속에 숨겨진 비밀을 캐내어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 유진은 민준에게 자신의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했고 민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실된 절박함을 보았다. 결국 민준은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이끌려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다. 좋아요. 하루만 당신의 남편인 척해 드리죠. 그들의 어색한 동맹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유진은 민준의 동의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이 묻혀있는 과거의 문을 열어야 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음모와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었다. 강준영의 날카로운 시선은 이미 그들을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하루짜리 결혼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한유진과 김민준의 하루짜리 결혼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강준영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옥죄기 시작했고 유진의 과거는 마치 안개처럼 서서히 걷히는 듯 했다. 외할머니 박미경 여사가 입원해 있는 병원은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니었다. 그곳은 유진의 가족 비극이 시작되고 이제는 그 진실이 드러날 무대였다. 두 사람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작은 카페에서 마지막으로 작전을 점검했다. 유진은 민준에게 자신의 가족사와 외할머니의 성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저희 외할머니는 좀 고지식하시고 완고하세요. 그리고 과거의 일 때문에 저한테 화가 많이 나 있으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불안감을 눈치챘다.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잘 맞춰드릴게요. 우린 그냥 아주 평범하고 행복한 신혼부부인 척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는 다정하게 웃으며 유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민준은 소설가다운 통찰력으로 유진의 내면에 숨겨진 취약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단지 남편인 척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다는 진심을 느꼈다. 그러나 병원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상황은 예측 불가능하게 흘러갔다. 병원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미경 여사의 병실 앞에는
이미 그녀의 죽음을 기다리는 듯한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보다는 냉랭한 계산과 탐욕이 서려 있었다. 유진은 그들의 시선에 굳어버렸고 민주는 그들의 싸늘한 분위기에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는 박미경 여사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수척해졌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침대 곁에는 변호사 복장을 한 강준영이 서 있었다. 유진은 준영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카페에서 그 남자, 민준 씨 동생이라고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준영은 유진과 민준을 보자마자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유진의 존재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오셨군요. 한유진 씨, 그리고 이분이 남편분 되시는 분인가요? 준영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그는 이미 유진과 민준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심지어 유진의 가족사를 뒤져 그녀의 부모님이 관련된 오래된 스캔들 기사들을 뽑아와 자신의 서류 가방에 몰래 넣어두기까지 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 씨 남편 김민준입니다. 민준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유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지만 유진은 그 속에서 희미한 불안감을 느꼈다. 박미경 여사는 유진을 싸늘하게 응시했다. 네가 유진이냐 네 부모가 그렇게 되고 나서 널 다시 볼 줄은 몰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감과 원망이 담겨 있었다. 이제 와서 남편까지 데려왔다고 참 내 마지막이 코앞이라니 이런 거짓말까지 해야 했더냐. 그녀는 유진이 과거에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외할머니, 죄송해요. 죄송할 필요 없다. 어차피 난 곧 죽을 몸이니. 다만 너희가 정말 부부라면 내 마지막 소원 하나를 들어주렴. 박미경 여사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서류 뭉치를 가리켰다. 이건 내 유언과 관련된 서류들이다. 이 복잡한 내용들을 너희가 직접 읽고 내게 설명해 주렴. 내 대리인인 준영이가 이미 다 설명해 줬지만 너희의 입으로 다시 한번 듣고 싶구나. 그녀는 마치 두 사람을 시험하려는 듯한 눈빛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준영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는 이미 그 서류들 속에 복잡하고 난해한 법률 용어들을 잔뜩 심어두었다. 게다가 민주는 소설가일 뿐 법률에 대해 아는 것이 전무했다. 저거 여자도 고작 도에게 불과하니 뭘 알겠어. 이 서류를 읽는 순간 둘의 거짓말이 탄로날 거야. 준영은 민준과 유진이 서류를 읽는 모습을 비열한 미소로 지켜봤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녹화하고 있었다. 유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돋보기로 글씨를 읽어 내려갔다. 수많은 법률 용어와 숫자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빙빙 도는 듯 했다. 그녀는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애써 집중했다. 옆에서 민준도 함께 서류를 훑어봤지만 그의 얼굴에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 복잡한 서류를 완벽하게 해석해낼 수 없었다. 그들의 영인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 방 안의 모든 친척들은 흥미로운 듯 두 사람을 지켜봤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함께 비웃음이 가득했다. 박미경 여사의 병실은 이제 두 사람의 거짓 결혼과 유진의 숨겨진 과거가 만천에 드러날 공개 법정이 되어 버린 것이다. 시간은 촉박했고 박미경 여사의 상태는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었다. 유진은 이 모든 압박 속에서 외할머니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이고 과거의 진실을 밝혀낼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다. 박미경 여사의 병실은 한순간에 차가운 법정으로 변해버렸다.
유언장과 복잡한 법률 서류들은 한유진과 김민준의 관계를 시험하는 동시에 유진의 가족을 둘러싼 오랜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강준영의 비열한 미소는 두 사람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며 더욱 깊어졌다. 유진은 돋보기를 들고 서류를 읽으려 애썼지만 난해한 법률 용어와 깨알 같은 글씨는 그녀의 시야를 흐리게 했다. 옆에서 민준 역시 눈살을 찌푸린 채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도 난감함이 역력했다. 그가 아는 소설적 지식으로는 이 복잡한 서류를 해석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친척들의 수군거림과 비웃음이 그녀의 귀를 찔렀다. 거짓말이 탈로 나는 건가? 이대로 외할머니를 떠나보내야 하는 건가? 유진의 심장은 절망감에 쿵쾅거렸다. 그때였다. 민준이 서류 속 한 문단에서 멈췄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살짝 건드리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유진 씨, 여기 한번 봐요. 조건부 상속 조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뭔가 이상해요. 일반적인 유언장에는 잘 들어가지 않는 조항인데. 민준은 평소 글을 쓰며 자료 조사를 하던 습관 덕분에 얼핏 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문구 속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는 소설가 특유의 예리한 관찰력으로 준영이 작성한 서류에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유진은 민준이 가리킨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 그녀의 눈은 흐릿했지만 민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확신은 그녀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단서, 즉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배운 지식의 파편을 떠올리려 애썼다. 아버지는 어린 유진에게 늘 세상의 모든 계약은 꼼꼼히 읽어야 한다. 특히 작은 글씨 속에 함정이 숨어 있다고 가르쳤었다. 그때 아버지가 보여줬던 오래된 경제학 책의 한 구절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저기요, 잠시만요.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냈다. 그녀의 시선은 서류 속 특정 조항에 고정되었다. 이 조항은 함정이에요. 모두의 시선이 유진에게 집중되었다. 강준영의 얼굴에서 비열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당혹감과 함께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유진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신이 숨겨둔 함정을 어떻게 알아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했다. 유진은 돋보기를 내려놓고 서류의 특정 페이지를 펼쳤다. 그녀의 손가락은 본 조항은 상속인의 무한 책임을 명시하며 특정 조건 미충족 시 모든 유산은 제3자에게 귀속된다는 깨알 같은 글씨를 짚었다. 외할머니, 이 조항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제가 모든 부채를 떠안고 만약 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유산이 전부 H스캐피탈로 넘어간다는 뜻 아닌가요? 유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언뜻 들었던 무한 책임, 조건부 상속이라는 단어를 떠올렸고 그 단어들이 불러올 파급력을 직감했다. 준영은 경악했다. 저 여자가 어떻게 이걸 알았지? 단순한 도예가가. 그는 자신의 얼굴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그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다. 유진은 시선을 준영에게로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불안에 떨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변호사님, 저 변호사님을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 사고 때 그 사건 현장에 변호사님도 계셨죠.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변호사님은 HS 캐피탈이 아닌 다른 곳 소속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말은 강준영에게는 핵폭탄과도 같았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다. 유진은 어릴 적 충격으로 기억이 파편화되었지만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녀의 숨겨진 기억력이 되살아난 것이다. 그녀는
준영의 직업 변동과 그 시기가 부모님의 사고와 겹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연결시켰다. 무세운 헛소리야. 갑자기 무슨 과거 타령이야. 준영은 흥분하여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그는 마침내 유진의 숨겨진 능력이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몰래 라이브 스트리밍 중인 초소형 카메라를 끄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병실 문이 쾅 하고 열리며 한 거구의 남자가 들어섰다. 바로 마동석이었다. 그는 평소 박미경 여사와 사업적으로 얽혀 있었고 최근 박 여사의 건강 악화 소식과 함께 HS 캐피탈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다. 민주는 유진과 병원으로 오기 직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마동석에게 연락을 시도했었다. 마동석은 민준의 연락을 받고 박미경 여사와 관련된 위험을 직감하고 병원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병실 안의 싸늘한 분위기와 유진의 단호한 목소리 그리고 준영의 당황한 표정을 한눈에 파악했다. 마동석은 준영에게 다가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준영 변호사님, 제가 알기로 HS 캐피탈은 이 박미경 여사님 재단에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리고 당신이 예전에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도 잊은 모양이군. 그의 눈빛은 준영의 비열한 속셈을 꿰뚫는 듯했다. 준영은 입술을 바들바들 떨었다. 마동석은 그에게 단순한 재벌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국내 법조계와 정재계의 거물이었고 그의 한마디는 곧 법이었다. 마동석은 준영의 손에 들린 서류와 주머니 속의 카메라를 흘끗 보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한 듯 했다. 자네가 이 서류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는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마동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무게감은 병실을 압도했다. 이 모든 상황은 실시간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되고 있었다. 병실 밖 복되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모여든 사람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가득했다. 그들은 마동석의 등장과 함께 병실 안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고 경악했다. 박미경 여사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녀의 눈에는 유진을 향한 미안함과 함께 그녀의 숨겨진 용기에 대한 희미한 자부심이 스쳐 지나갔다. 유진의 진실, 그리고 그녀의 용기가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병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은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녀의 명예를 회복하고 오랫동안 억압받았던 진실이 승리하는 공개 재판장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민중과 마동석, 그리고 그녀의 편에 선 진실이 그녀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 집중되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경외심과 함께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다. 마동석의 등장과 함께 병실은 순식간에 통제되었다. 그의 싸늘한 눈빛과 위압적인 존재감은 강준영의 모든 거짓과 음모를 한순간에 산산조각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고 마동석의 지시로 병실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었다. 강준영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다. 마동석은 준영이 박미경 여사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유언장을 조작하고 한유진의 가족사를 이용하려 했던 모든 정황을 낱낱이 밝혀냈다. 특히 준영이 과거 유진의 부모님 사고와 관련된 의혹이 있는 HS 캐피탈과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단순한 사기극을 넘어 재벌가 상속 분쟁과 관련된 대형 스캔들로 번졌다. 준영은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개인 정보 도용, 그리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즉시 구속되었다. 그의 엘리트 변호사 경력은 한순간에 파탄났고 그는 법적 처벌과
사회적 비난을 동시에 받게 되었다. 병실에 모여있던 친척들은 준영의 만행과 유진의 용기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그동안 유진을 무시하고 비웃었던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며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몇몇 친척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유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유진아, 우리가 너무 오해했어. 미안하다. 그들은 뒤늦게 그녀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 중에서도 김민주는 유진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유진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가득했다. 사건이 마무리되자마자 민주는 유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유진 씨,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그저 하루만 도와드리려 했는데 유진 씨 덕분에 저도 잊고 살았던 용기를 다시 찾았어요. 고마워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소설가적인 호기심이 아닌 진심 어린 애정과 존경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며칠 후 박미경 여사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다. 그녀는 준영의 음모와 유진의 용기 덕분에 자신의 유산이 안전하게 보호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박미경 여사는 유진에게 그동안의 냉대와 오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유진아, 내가 너를 너무 오랫동안 오해했구나. 네 부모의 죽음이 내 탓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너를 외면했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미경 여사는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유산을 유진에게 상속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모든 것은 내 몫이다. 내 부모님이 너를 위해 남긴 것이고 네가 그 진실을 밝혀냈으니 마땅히 내 것이 되어야 한다. 게다가 박미경 여사는 유진의 부모님이 사실은 엄청난 재산을 자선재단 명의로 기부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 재산은 강준영과 캐피탈이 노리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다. 유진은 이제 단순한 상속인이 아니라 거대한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된 것이다. 마동석 또한 유진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유진에게 자신의 그룹 내 사회공헌재단 이사 자리를 제안했다. 한유진 씨가 가진 통찰력과 강단이라면 이 사회에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동석은 유진에게 든든한 조력자를 자처했다. 유진은 감사의 마음으로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민준이 있었고 외할머니와 마동석이라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생겼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재능과 재산을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맑은 오후, 유진은 민준과 함께 그녀의 작은 도에 작업실에 앉아 있었다. 고양이는 그들의 발치에서 만족스러운 듯 낮잠을 자고 있었다. 작업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유진 씨, 정말 모든 게 꿈만 같아요.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도 유진 씨를 만나고 나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어요. 제가 그동안 찾던 소설의 영감도 삶의 진정한 의미도 모두 유진 씨에게서 찾은 것 같아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저도 민준 씨 덕분이에요. 민준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루만 남편인 척 해달라는 제 황당한 부탁이 제 삶의 가장 큰 행운이 될 줄은 몰랐네요. 그녀는 자신의 왼팔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화상 흉터를 만져보았다. 이제 그 흉터는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겪어온 고난과 그 고난을 이겨낸 용기의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렀던 비밀과 고통에서 벗어나
마침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은 흘러 몇 년이 지났다. 한유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움츠러들었던 도예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박미경 여사의 유상과 마동석의 지원을 바탕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젊은 리더로 성장했다. 그녀의 탁월한 통찰력과 따뜻한 마음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큰 힘이 되었다. 유진은 먼저 그녀의 부모님이 남긴 자선재단을 재정비하고 확장했다. 그녀는 재단의 이름을 희망의 뿌리라고 바꾸었다. 이곳은 과거 부모님의 비극과 얽힌 아픔을 가진 이들을 돕고 사회적 약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교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공간이었다. 유진은 특히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들과 사회에서 고립된 노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녀는 자신의 어릴 적 경험을 바탕으로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다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유진의 도예 작업실은 이제 단순한 작업실이 아니었다. 그녀는 희망의 뿌리, 재단과 연계하여 도예,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흙을 만지고 빚는 과정을 통해 치유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그들은 유진의 지도 아래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잃었던 자존감을 회복하며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유진의 작업실은 따뜻한 웃음소리와 흙내음으로 늘 활기가 넘쳤다. 그녀의 곁에는 늘 그 작은 고양이가 그림자처럼 따르며 그녀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마동석은 유진의 성장을 누구보다 뿌듯하게 지켜봤다. 그는 유진에게 그룹 내 사회공헌 이사직함을 부여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유진은 그의 든든한 조력 아래 더욱 과감하게 재단의 활동 영역을 넓혀나갔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서로에게 깊은 존경심을 가진 멘토이자 동반자가 되었다. 어느 맑은 봄날, 희망의 뿌리, 재단에서 주최하는 자선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회에는 유진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녀의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만든 도자기들도 함께 전시되었다. 수많은 언론사와 유명 인사들이 참석했고 전시회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유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불안감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평화와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녀의 왼팔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화상 흉터는 이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흔적일 뿐이었다. 전시회장 한편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한유진의 어린 시절 가족 사진과 함께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경제학 책, 그리고 강준영의 음모가 담겨 있던 유언장, 사본이 액자에 담겨 전시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김민준이 유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베스트셀러 소설 하루만의 약속이 놓여 있었다. 소설은 유진의 삶을 미화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려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과 용기는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유진은 민준과 함께 작업실 옥상 텃밭으로 올라갔다. 따뜻한 햇살 아래 그녀가 직접 심은 허브들이 푸릇푸릇하게 자라고 있었다. 유진 씨, 정말 모든 게 기적 같아요. 민준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제 어엿한 인기 소설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유진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삶의 동반자였다. 유진은 민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었다. 민준 씨 덕분이에요. 민준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제가 하루만 남편인 척 해달라고 했던 그 황당한 부탁이 제 삶의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딘가에
숨거나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때 텃밭 입구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한 어린 소녀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다. 소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멍자국이 있었고 눈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최근 희망의 뿌리 재단의 도움을 요청한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었다. 유진은 소녀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아가야, 이리로 와보렴. 같이 허브에 물 줄까? 소녀는 유진의 따뜻한 목소리에 주저하다가 천천히 다가왔다. 유진은 소녀의 작은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허브에 물을 뿌리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소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유진은 소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온화했다. 유진은 소녀를 안고 텃밭 한가운데 앉아 민중과 함께 따뜻한 햇살을 맞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온전한 의미로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아픔을 가진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에 새로운 장이, 진정한 행복과 평화로 가득 찬 아름다운 장이 활짝 열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한유진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된 하룻밤의 인연이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더 나아가 세상에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기적으로 이어지는 감동적인 서사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이처럼 숨겨진 진실과 용기,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만남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죠. 여러분에게도 자신만의 두 번째 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동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